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3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진보 좌파 진영에서 광풍이 불고 있죠. 배신자 색출, 그들 입장에서 배신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졌거나 아니면은 기권했거나 또는 그 무효표를 만드는 한 40명 정도를 색출하자. 이래서 지금 무슨 수박 명단 또는 이 공천에서 그 공천 살생부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낙연 이 전 대표 영구 제명하겠다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있죠. 이 이낙연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이재명의 뜻을 거스르느냐. 그래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배신자 명단이 여러 버전으로 다니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신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진영에서 그냥 있지 않겠죠. 지금 비명 중에서 친문 진영, 아직도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진영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 이재명 당, 문재인 당 서로 쪼개지는 갈라져서 서로 각자 그 정당을 만드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집단 탈당을 이재명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친 이낙연까지 해서 집단 탈당을 할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탈표 내홍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문재인, 이낙연까지 지금 배신자로 칭하면서 처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포스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 국짐, 첩자, 칠적, 처단하자. 칠적, 7명의 도둑입니다. 자당의 당대표를 불법 조작 체포 시도하여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공동 창출한 1등 공신, 전화로 처단할 칠적, 전화로 막 해서 뭐 욕설도 퍼붓고 문자 폭탄도 날리고 못 살게 굴자 이겁니다. 자, 전화로 처단할 칠적, 제일 앞에 문재인 있습니다. 문재인, 경상남도 양산시, 주소는 양산시까지 쓰고 핸드폰은 물음표. 이낙연,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 DC, 지금 미국에 있죠. 핸드폰 물음표, 업무용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강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월, 핸드폰 업무용 전화 다 적었고, 이원욱, 경기도 화상시 병, 핸드폰 업무용 전화번호 있고, 윤영찬, 경기도 성남중원, 핸드폰 업무용 번호 다 있고, 김종민, 충청남도 논산 계룡 금산, 핸드폰 업무용 다 있고, 이상민, 대전 강요시 유성구 월, 핸드폰 번호 업무용 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전화를 해서 문자 폭탄을 날리다 이거죠. 좌표를 딱 찍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마 핸드폰 번호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도 그렇고 대신 이낙연은 업무용 번호까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기고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국짐 첩자들을 직접 꾸짖어 처단하여 2024 총선 승리하자. 이 대단한 경문 같기도 하고 대자보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선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국짐 첩자, 국짐은 국민의힘, 뭐 국민의 짐 이렇게 부르죠. 국짐 첩자 칠적 처단하자. 포스트 제목이 수박 칠적 처단하자인데 이 수박은 뭐 아시다시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변절자를 빗대서 그들이 표현을 하는 거죠. 특히 비이재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자 문재인 왜 들어갔을까요? 문재인 지금 이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과 이재명이 맞붙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 본선까지 나가서 그때 양쪽이 아주 치열하게 감정 싸움을 했습니다. 뭐 손가락 혁명군, 송가혁 이런 쪽하고 또 친문, 문빠 이렇게 해서 양쪽이 치열하게 폭로전까지 막 벌였죠. 그 해경군 김씨 이런 것도 그때 다 나왔던 겁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하면 해경군 김씨가 문재인 노무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죠. 자, 그렇게 묵은 감정이 있습니다. 묵은 감정이 있는 데다가 지금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을 흔드는 그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 궁극적으로 문재인이 있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할 수는 없고 그냥 방관하는 수수 방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 구속영장 신청이 돼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진보 좌파 진영이 그때 문재인은 양산에서 감자를 심는 감자를 캐는 심었든지 캐든지 그 한가하게 전원에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사진을 올렸죠. 그러니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그때 그런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명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메시지를 또 주는 것처럼도 비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칠적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개딸들 입장에서는 칠적 7명의 도적들 중에서도 수계죠, 수계. 자, 그 다음에 이낙연은 지금 계속 그 개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을 대선 후보 경선 때 터뜨려서 지금 결국은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 운명이 끝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왔다. 그래서 이낙연 포함시켰고 강병원은 노무현 재단 출신이고 지금 친문이죠. 강병원 의원은 얼마 전에 문재인이 본인의 반대하는 비명계들을 차례대로 만났는데 그때 친문 모임 민주주의 4.0을 만났는데 그때 한 명이 마태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매는 그 장면을 읽었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을 희생을 해서 민주당을 구하라는 메시지였는데 그때 익명으로 그 마태복음을 이야기했다는 사람이 바로 강병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강병원이 지금 또 칠적 중에 딱 들어간 거죠. 그리고 김종민,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했고, 대표적인 그 비명계, 또 윤영찬은 친이낙연계의 핵심이죠. 그 동아일보 같은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이낙연, 윤영찬. 그리고, 대장동, 그때 대장동 의혹을 아마 막 덜쳐내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영찬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영찬의 성남 지역구에 친명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윤영찬은 계속 공격을 하고 이번에도 윤영찬에게 공개 질문을 했죠. 어떻게 찍었느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자, 그리고 이상민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안에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 노무현 재단 출신의 친문인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이 새로 민주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명계를 대표해서 출마를 할 사람. 자, 그래서 이 7명을 꼽은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쪽에서 꼽았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장 최대의 적이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에게는 내부의 적, 이렇게 간주를 해서 얼굴 사진, 휴대전화, 업무용 번호를 다 적어서 이 타겟을, 좌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결국은, 이재명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박 명단, 공천 살생부, 이런 것을 만들었고, 또, 부결을 택했는지, 가결을 택했는지, 개별적으로 막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봐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나는 아니야. 나는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또 SNS에 글을 남기기도 하고, 자, 그런 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특히, 개딸을 중심으로 극성 지지층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 친명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어서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 안의 문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가령 김용민은 친명계죠. 철험해라고 하는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동이 정의롭다는 겁니다. 김남국 김용민은 또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다.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당원들을 배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라. 이거죠. 김남국은,
가결은 같이 싸워내야 될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민석 5선이나 되는 안민석 의원은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재명이 자제해달라고 분노가 멈춰지면 그건 공산당이다. 그래서 수박 색초를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극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감기 어린 강풍을 몰아치고 있고 비명계를 향해서 친문재인, 특히 그 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죠. 자, 그쪽을 향해서 감기 어린 이 강풍을 몰아치고 있고 현역 친명계의 현역 핵심 위원들이 그것을 막 부추기고 응원을 하고 나가라 해서 계속 더 밀어붙여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비명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친문, 특히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참모로 있었거나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친이낙연,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는 아주 수모를 주는 수모입니다. 이 뭐 배신자 프레임을 세워서 영구 제명을 미국에 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이낙연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비명계, 친문계 입장에서는 문재인까지 이렇게 건드린 것은 일종의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의 빈을.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더 계속되면은 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 그리고 문재인 당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 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지고 특히 서울의 지지율이 21%까지 내려갔습니다. 폭락을 했죠. 대폭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는데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그 서울은 그 49개 지역구 중에서 40명이 그 민주당 의원인데 수천표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런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안고 선거에 임하려고 하지 않겠죠. 아마 별도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개딸들이 이 수박 실적 처단하자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이 끝은 결국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진영의 결별이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